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입니다. 온라인을 잘 몰라도 컴퓨터를 잘 몰라도 온라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또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사항 중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사업자 등록부터 우선 만들어 보세요. 단 사업자 등록 빨리 하기만 치중하다가 정확한 지식 없이 따라 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업이든 겸업이든 부업이든 또 월세냐 자가냐 일반이냐 간이와세자냐 복수사업자 등이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잘못 신청하면은 반려도 될 수 있고 또 세금 문제 등 문제 상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회사 다니면서 경험을 하시거나 또 사업자를 여러 개 만드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며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간도 최소한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자료를 잠깐 보시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신 판매업 중에 해외 구매 대행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유형도 다 참고하시면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개인 사업장용인데 세무서 가면은 비치돼 있고요.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상호 성명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업종, 주종목, 업종 코드, 도소매업에서 해외 직구 대행업 종목 코드 찾아서 이렇게 다 기재해 주시고 사업장에 대해서 면적이 어떠냐, 그리고 임대인 신상 적어주고 또 임대차 명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또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세 할 때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고했는데 집주인이 다르게 신고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되겠죠.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냐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간이가세자 신고 여부, 적용 여부인데, 간이라 하면은 신규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보통은 여로 해서 체크해서 제출합니다. 만약에 이거 체크 안 하고 빠져먹고 그냥 신고하시면은 세무서에서는 그냥 일반 과세자로 처리해버리니까 요거 빠져먹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그리고 간이를 했다가 혹시나 또 일반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야 되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포기 신고해서 간이과세 포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서를 한번 보시고 홈택스에도 신고되니까 홈택스는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사업장 준비사항 보면은 상호나 대표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상호는 내 간판이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므로 당연히 중요하겠고, 대표자는 대표자 상황이 회사 상황이 되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언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한번 보시면은 상호는 내 사업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내 간판 사업,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니까 구매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직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이런 세계화, 중국 이런 단어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스토어하고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 여부 체크해 주는데 그때도 주의할 게, 내가 좋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상표권 등록했다든지 이런 침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되고, 마켓 상호나 브랜드 침해 문제 잘 보시고 네이버 쇼핑 또 중소기업 관련 사이트가 있대요. 여기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키프리스 통해서 상표권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호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사업 명의자인데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겸업 사업자를 보면은 내가 우리 회사가 겸업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겸업 가능 확인을 반드시 보시고,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분들은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겸업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 겸업이 불가능하면은 그래도 사업은 부업은 하시고 싶으면은 가족 명의 등으로 많이들 하시고 있으나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회사에 비밀로 한 채 내 이름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팀장이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직원 고용 하잖아요. 직원 고용 하면은 4대 보험 가입해버리면은 보험공단에 의해서 회사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늘면서 이 사업장, 그리고 회사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이 가요. 이거 어떻게, 뭐, 보험료가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직원 고용할 때도 아예 직원 고용 신고를 안 하시고, 그냥 회사 경비 처리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경비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 대표자의 신용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대표자가 채무나 압류 등이 있으면은 회사로도 뭐 그런 게 들어와서 운영이 차질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대출 시에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대표자 하실 분의 뭐 개인적인 희상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겁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장 보시면은, 사업장 내가 사업하는 우리 가게죠. 예, 관청에서는 올바른 사업장인지 사업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면은 본인 소유를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서 간단히 통과는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 서류로 되어 있고, 사업장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 서류를 제출하면은 담당자는 바로 지번 조회해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에 다 조회해보고, 또 항공사진 등으로 여기 가게가 있을 만한 자리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은 실사를 나가서 이렇게 반려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 정상적으로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쨌든 이 부업으로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업자 등록 뭐 돈 안 들이고 하려면은 뭐 아래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영위를 확인하게 돼 있고,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등 통신 판매업은 집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만 되고 책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아주 좀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 쉽게 사업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등본상 주소지에 내가 사업장을 영위하려면은 그때는 뭐 임대차 계약서는 없어도 되고, 그냥 등본 확인만 해서 여기가 본인 집이면은 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임대차 이런 부동산에 대한 용어 잠깐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 요렇게 요 정도 용어 아시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잘 아시잖아요. 집주인, 그 다음 월세 든 사람 둘이서 계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또 전대차 계약서란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 위에 똑같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친구 집에 전전세를 들어간다, 전전세라고 그러잖아요. 뭐 임대했는데 다시 임대를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은 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그때 임대인이 있고 세입자는 전대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전차인이 돼서 이렇게 우리 둘이서 세입자와 내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나도 임대차, 정상적인 임대차니까. 그래서 뭐 작게 금액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신고하고는 있고, 그러나 그마저도 하기 싫다 그러면은 아예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써버려요. 사용대차 계약서라고 그러는데, 무상임대로 소유자하고 해도 되고 전대인하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전대인하고 한다면은 이제 건물주에 그 동의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무상 사용대차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고, 내가 집주인을 알아서 그냥 무상임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대차 계약서만 첨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은 지인이 집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무상임대로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면은 비상주 사무실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공유 오피스 들어가서 정말로 일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 비상주 사무실은 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던데, 뭐 되게 싼 데는 2만 원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부동산 사용 대차 계약서랑 사용 동의서인데, 뭐 별다른 양식은 따로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부동산 계약서에 이렇게 사용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때 집주인 사용 동의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무상으로 사용하시려는. 그래서 건물주, 사용대인, 사용차인 이렇게 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업종 업태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하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코드 찾아보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뭐 참고로 업종은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 중에 나누면 소매업이고,
요것은 뭐 수정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태는 구매 대행은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요 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세부업종 코드도 이렇게 있고, 전자상거래, 뭐 중개업이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코드 넣으시고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아니면 세무사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부업종으로 넣으실 거 있으면은 뭐 위탁이나 이런 거 부업종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부업종 코드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 마켓도 하셔도 되고, 또 국가에서 정해놓은 코드는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전에 위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도소매업이라고 뜹니다, 코드 치면. 근데 수기로 소매업으로 수정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일간에서는 도매업이 되면은 뭐 갑자기 뭐라도 무슨 불이익이 당한다고 그래서 뭐 꼭 소매업으로 하라고 그러던데, 뭐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뭐 연락 오면은 전화해서 얘기해 주면 돼요. 난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도매업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바꿔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뭐 겸에 이렇게 수정해 놓으면은 좀 신경 덜 쓰겠죠. 그리고 업종 업태에 따라 이렇게 경비율이 나눠지는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율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완전 다른 쪽으로 해버리면은 차이가 나는데, 뭐 또 소매업 안에서는 비슷하게 다 돌아가니까 그렇게 나고, 요거는 세금 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 다루기는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많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과세 유형. 아까 전에 얘기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냐. 예, 그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를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일반적으로 간이가 뭔가 쉽잖아요. 간단하게 한다 뭐 이런 소리니까, 예, 용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이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간이 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꼭 일반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뭐 간이랑 일반 차이를. 그 세율과 신고 납부 차이인데, 그렇게 설명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이 부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거의 간이로 하시겠지만은 나 모르고 또 일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나눠놨는데, 일반과세자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과 매입 차액에 10%를 부가세로 신고를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보면은 식거든요. 매출에 매입 빼고 거기다 10%가 저희가 부가세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득 본 거에서 10%는 부가세로 납부한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 이득의 10%를 납부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또 더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10%를 납부해야 되지만은 업종별로 30%나 40% 이런 식으로 부과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곱해주면은 더 적게 납부가 되겠죠? 네, 요 부분에 30%만 납부하면 되고, 요 부분에 40%만 납부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은 매출 공급 대가에 10%가 원래 부가세 발생했는 건데, 여기서 업종별 부과율 딱 넣어주시면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부과율이 100%가 아닌 이상은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간이과세자라 그러면은 현금 결제하면은 그 부가세 부분을 조금 할인해주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매입자료 생략하고 그냥 현금으로 거래합시다 이런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일반과세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사업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현금 계산하는 것보다는 매입자료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런 자료가 모이고 해서 종합소득세 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갑자기 경비율 맞추려면은 거의 못 맞춰요. 맞추기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한간에 세금 폭탄 맞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고 요럴 때 쓰는 말이에요. 보통 내년에는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넘어가는데, 예전처럼 막 매입 자료도 안 마련하고 막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가세는 어떻게 뭐 적게 낼지 몰라도 부과율이 있으니까. 그러나 종합소득세 할 때는 하나도 공제할 게 없는 건데, 이건 뭐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싶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반 갈 것처럼 이제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면은 매입자료 잘 챙기셔야 돼요. 원래 잘 챙겨야 되지만 그런 분들은 더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이득 중에 하나가 매출에 따라 부가세 납부를 또 면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이것 때문에 간이과세자들이 부가세 안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2022년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이게 금액이 자주 변해요. 예전에 제가 세무 업무 좀 하고 이럴 때는 반기에 1200만원, 1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그러다가 3000만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올해는 아예 48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때에 따라 바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되고, 이런 간이과세제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니까 여러분 해당되시면은 이런 혜택 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형 2 부분에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신규 사업자는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일반 과세대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초반에 투입 비용이 많은 부분, 매입 증빙이 될 때, 매입 증빙이 너무 많아서 나는 매입 증빙 받는 게 목돈을 또 만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일반 과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시작하는데 오픈하기 전에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공장 기계들 많이 사잖아요. 비품 되게 비싼데 비품 구입하고 또 인테리어하고 일반 뭐 식당이나 도소매업도 인테리어 비용 장난 아니잖아요. 자산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 부가세 환급 받고, 또 금액이 크면은 아예 부가세 조기 환급이라고, 부가세가 1월달, 7월달 신고해서 환급 받는데, 환급 받거나 이게 공제를 하는데,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으면은 그냥 그 다음 달에 부가세 신고해버리고 빨리 그 부가세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억, 2억씩 나오고 하면은 거의 몇천만 원씩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하는 편입니다. 예. 해당되면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나 미래에 거래할 곳에서 세금 계산서를 꼭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장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상대방 업체 조건을 보고 뭐 일반 해야 되면 일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간과하는 게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세무서에 문의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포항에 항구동에 뭐 무슨 가게를 열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뭐 혹시나 뭐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은 그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렇게 세무서에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첨부 서류에 관해서는 위에 다 언급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서나 뭐 이런 사업장 서류가 있고, 특히 가끔 가다가 뭐 허가업종이나 이런 특이한 업종이 있는데, 요래 허가증 같은 경우 기관에서 허가증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 사업장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보면은 업종별로 샵인샵도 가능해서인지 그렇게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원칙은 뭐 한 사업장에 하나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 하는지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복수사업자 등록할 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사업장이 어디냐, 사업장이 몇 개냐, 총 사업자 등록이 몇 개냐, 또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얼마나 자주 많이 몇 개씩 신청했냐 이러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반려하면 안 되는데 내가 먹고 살려고 사업자 내는 건데 반려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짜 사업장을 내서 세금 계산서를 팔고 뭐 이런 불법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건데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는 놨지만 법은 정확하게 명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그래서 이런 것은 법 좀 보고 지역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법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재량권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것도 낫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재량권 때문에 아예 상위 관청에서 딱 정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대량 프로그램 쓰면서 지금 사업자 등록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제 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무서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위에 지방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뭐 몇 개 이상 안 된다,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사업자 등록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빨리 내시는 게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참고 영상 예전에 찍어 놓은 건데 요거 한번 보셔도 될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제가 그 포항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 그때 세 번째, 네 번째인가 할 때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얘기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그 얘기하신 분 그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맞춰서 지금 또 사업자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편법을 쓰거나 거스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법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공무원들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계량 안에서는 다들 그냥 해주시고 하니까 저는 뭐 별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이렇게 무사히 만드셨으면은 발급 후 한 달 내에는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있거든요. 있는데 현금을 많이 거래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하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요 업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 소매업 중에 저희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 현금영수증 꼭 가맹 등록하시고 안 하시면은 나중에 매출에 대해서 벌금 무니까 예, 가산세도 물고 벌금도 물고 하니까 꼭 하시기 바라고, 또 사업자 등록 나오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뭐 한 달 내에 하시면 또 까먹으니까, 특히 요즘 많이 만드시니까 다들 잊어먹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신청하시고 홈택스 가면 아주 간단하게 되니까 이것도 영상 간단하게 한번 제작해서 곧 올릴게요. 이거는 정말 쉬운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간이거세자로 해외직구대행업, SNS 마켓, 소매업, 도매업 빼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반이잖아요. 사업자 등록하시고 요 신청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쉽습니다. 요 계통 안 되더라도 다른 것도 하시면 되고, 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창업 공부라 생각하시고 오늘 당장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업자 등록 방법으로 신규 창업 시 특히 투잡하고 뭐 신용 문제 이런 거 다 개인 상황 다 고려하셔서 또 금전적 절약 가능한 사업장 하셔가지고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 사업 시작하고 이거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보면서 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이런 분들 많은데 뭐 그런 거 버는 것만큼 저도 값진 경험하고 있고, 그래 이렇게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매출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뭐 작은 목표는 작게, 나중에 먼 목표는 크게, 그렇게 우상향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 사업 같이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빠이.